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0년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 최종 합격한 이동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18개월의 수험생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공부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고시 생활에 대해서 전반적인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준비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조금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바라보는 고시란 어떤 것인지, 그래서 고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덕목이 필요한지를 설명을 드린 이후에 제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어떤 조언들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95년생이고 고시 진입 당시에 25살이었습니다. 이게 고시 진입한 나이치고는 적진 않은 나이였고요. 군대 전역 뒤에 뭘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진입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에서 외교학과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이 정보만 들으신다면 제가 무슨 사전적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진입한 학생이라는 인식을 가지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군대를 전역한 이후에 외교학과 경제학에 진입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전적인 전공 관련된 지식은 한두 강좌 정도만 들은 그런 케이스고, 거의 노베이스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험 생활을 함에 있어서 얻게 된 모든 지식과 정보들은 거의 학원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점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 수험 생활의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2019년 3월 달에 고시 본격적으로 진입을 했고, 이때가 바로 제가 베리타스 종합반에 등록한 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듬해 5월 달에 1차 시험에 최초 응시를 했고, 8월 달에 2차 시험을 받고 11월 달에 최종 합격이라는 결과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18개월이라는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짧았다고 또 생각이 드네요. 이게 약간 합격이 되고 나니까 약간 추억이 미화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조금 본격적으로 들려드리고자 하는데, 그에 앞서 제 성적을 우선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으로 그 이후에 들려드릴 이야기에 이 성적 이야기가 좀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우선 보시면 그 위에 있는 성적이 제 1차 성적인데, P셋이라고 아까쯤에 설명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차 성적이 이렇고, 두 번째 있는 게 2차 성적, 그러니까 전공평가라고 하는데 그 성적입니다. 점수를 보시면 1차 성적은 1차 시험 성적은 막 이렇게 뛰어난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1차 시험에 가지고 있는 신념 자체가 2차 시험을 위한 전초전이라는 의미에서 약간 방어적인 성격에서 준비했기 때문에 그냥 마냥 뛰어나진 않지만 그냥 무난한 성적을 얻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교원 치고는요. 두 번째로 저는 2차 시험에 조금 힘을 주고 준비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2차 성적 자체는 제가 조금 노력한 거에 비해서 나름 성과를 거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과목별 성적을 조금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경제학에서 경제학과 국제정치학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 합격을 캐리한 어떤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과목의 성적 분포 자체도 기억을 해주시고 이 설명회를 들어주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인 소개를 마치고 고시에 대한 일반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고시란 무엇인지. 제가 생각할 때 고시는 천하제일 요리대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사위원들을 만족시키는 요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어떤 요리를 만들어야 할지는 그 시험 장소에서 밝혀지고,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요리 재료도 본인이 다 준비해 와야 되고, 그 요리 재료를 어떻게 요리해야 될지도 본인이 다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죠. 어떤 요리가 만들어질지 모르는데 심사위원을 만족시켜야 하니까. 이런 것을 보시면 이 시험의 성격을 유추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의 특징. 고시는 성취의 보상이 큽니다. 당연합니다. 이 시험 하나로 직업이 얻어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제가 붙고 나서 축하를 많이 받았는데, 그것도 어떤 성취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한 가지 측면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뚫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정도가 좀 괜찮았던 점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시는 불확실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불확실성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본인의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결과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볼만 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실 해볼만 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러 나왔겠죠. 좀 넘어가 보자면 우선 고시가 주는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18개월의 수험 생활이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연속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좀 이산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투입했던 시간과 노력이 합격과 불합격이라는 이분법적인 결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고시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금전적인 비용 역시 소모된다는 점, 그리고 이것이 적지 않다는 점도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흔히들 고시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원형적인 이제 개념들이 있죠. 단절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고 약간 골방에서 이제 페인처럼 살아갈 것 같은 그런 고립과 단절이 우려된다는 점, 이런 것들이 고시가 주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제가 고시를 진입한 데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들었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고시가 주는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앞서 고시를 천하제일 요리대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떤 요리를 만들어야 할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많은 요리 가운데 어떤 요리를 만들어야 될지, 방대한 학습 범위로부터 도출되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 두 번째로는 채점 방식의 불분명성에서 도출되는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고시 답안은 교수님들이 채점하게 되는데 교수님들마다 약간 색채가 좀 많이 다르세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답안을 서술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지 안정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시가에서, 수험가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답안을 써내려 가기 위한 그러한 불확실성 대처 방안이 필요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본인의 성격 그리고 본인의 생활 습관으로부터 도출되는 불확실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멘탈이 좀 많이 솔직히 말하면 약한 편인데 이걸 대처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했고 상담도 필요했고 막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본인의 성격 그리고 학습 습관으로부터 발생하는 불확실성도 대처해야 될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한 덕목을 두 가지로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능동성이고 두 번째로는 체계성입니다. 능동성이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동성, 너무 자명하죠. 내가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강한 학습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기주도적인지, 그리고 이러한 나의 노력, 나의 열정이 지속 가능한 것인지에 관련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체계성에 대해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고시는 결국 상대평가입니다. 결국은 경쟁이고 누군가를 앞질러야 하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틀을 가지고 내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내가 구조적으로 이 시험에 접근하고 있는지, 내가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제 손이거든요. 삼순환 이제 2차 시험을 보기 직전에 이제 준비했던 과정 속에서 제가 찍었던 제 손인데 손을 보면 좀 처참합니다. 이제 가운데 손가락 보면 굳은 살이 배겨서 많이 아파 쓰지도 못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손톱 파고 들어서 굳은 살도 배긴 자국도 보이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손은 고시가에서, 수험가에서 흔히 보이는 손이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합격의 결과를 받게 되고 누군가는 불합격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능동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결국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것은 체계성이라는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체계성이라는 덕목에 좀 방점을 두고, 그리고 부가적으로 능동성이라는 덕목이 곁들여져야 합격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 수험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커리큘럼을 전략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는 나는 어떠한 플랫폼을 활용하였는지, 저는 베리타스 종합반, 즉 합격 책임반 프로그램에 등록했고, 그리고 피셋 시험 1개월에서 2개월 직전에 시행되는 피셋 캠프에 참여했으며, 그리고 마지막 1차 시험 이후에, 그리고 2차 시험 응시 직전에 열려지는 스파르타 캠프에 참여했습니다. 앞서 이제 합격생 분들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니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는 걸로 하고요. 저는 이제 플랫폼의 효용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아까쯤에 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정말 기여했는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 공부를 하는 데 기여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고시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을 방대한 학습 범위로부터 이제 찾았는데요.
방대한 학습 범위로부터 도출되는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회독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회독수라는 게 이제 결국 얼마나 공부했는지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수험가에서는 한 과목당 4회독을 기준으로 합니다. 1, 2순환, 예비순환, 1순환, 2순환, 3순환 이렇게 해서 4순환을 보통 기준으로 삼는데요. 제가 이 학원에 등록해서 적어도 경제학 과목에 있어서는 적어도 8에서 9회독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예복습 동영상 무한 제공이라는 그런 이점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경제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험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기도 하고 앞서 보셨다시피 제 합격을 캐리한 과목이기도 한데 이렇게 동영상을 무한 제공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경제학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험자의 노하우와 조언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초시생은 아무런 배경 지식이나 고시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기 쉬운데 그와 관련하여서 멘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학원 중심의 스터디에 등록을 해서 검증된 실력을 지닌 리더분들에게 조언을 받는 방식으로 수험 생활을 해나갔는데요. 제가 이제 2019년에 이제 본격적인 수험 생활을 했으니까 그때 저와 함께 해주셨던 리더님이 이제 계셨는데 그분은 재경직을 준비하시는 분이었는데 저희랑 스터디 하면서 재경직 합격 받으셨고 막 그러면서 같이 기뻐했던 기억도 나는데 그분에게 저는 정말 답안을 작성할 때 어떤 것이 중요한지 어떤 것들이 변별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정말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정보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하우와 조언 그리고 검증된 실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점이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역시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로는 지속 가능한 공부와 평상심 유지라는 측면에서 그 플랫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속 가능한 공부라는 게 사실은 좀 난해하다고 여겨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개월이라는 그 수험 생활이 이분법적으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를 이제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합격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여러 개의 단기 목표로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순환마다 진행되는 모의고사 몇 % 안에 들면 장학금을 받는다. 이런 단기 목표를 중점적으로 설정을 해서 이게 내가 따내겠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해서 단기 목표를 설정을 했고 이게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 지속 가능한 공부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기적 상담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멘탈이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좀 길을 잃곤 했고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맞는지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원장님하고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학원에서 이제 제시해주는 틀은 굉장히 많은 대다수의 수험생들에 관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일반화된 정보라면 나는 나만의 특수성을 갖추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수정될 필요가 있었다고 느꼈고 그래서 원장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나아가 보면 어떨까요? 저렇게 나아가 보면 어떨까요? 라는 등으로 이제 문의를 구했고 원장님께서 이제 수정을 해주시는. 사실 수험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집에 빠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공부가 가능했고 정서적으로도 안정을 찾을 수 있었고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양하고도 폭넓은 학습에 대해서 강조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시가 가진 불확실성, 채점 방식의 불분명성에서 도출되는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어떤 뉘앙스로 어떠한 개념을 어떻게 서술해내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저는 그 과정에서 학원에서 제공되는 많은 무료 특강과 그리고 다반 특강을 이용했는데 종합반 학생으로서 주어지는 어떤 금전적인 할인 혜택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 역시도 학습을 좀 더 다양화하고 폭넓게 만든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시 생활은 물론 홀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스터디라든지 이런 플랫폼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함께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누구와 함께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종합반 학생들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원장님의 필장에 걸리셨기 때문에 강한 학습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몰입하는 학생들이었고 제가 배워갈 점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누구와 함께 공부하는지의 측면에서 저는 종합반의 플랫폼이 굉장히 만족스러웠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분위기 속에서 공부하는가. 그 모의고사 성적 같은 게 좀 이따 보시겠지만 저기 학원 계단에 보시면 성적표가 붙어요. 이걸 보시면
내 성적이 어느 정도 위치하는지 알게 되는데 그런 걸 보면서 자극도 받게 되고 그 자극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겠다라는 어떤 계획도 세우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공존과 경쟁이 병존한다는 점도 특이합니다. 그 공존만 존재하거나 경쟁만 존재할 경우에는 굉장히 그 소셜한 그 모임으로 가버리거나 경쟁만 존재할 경우에는 굉장히 그 파편화된 조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공존하는 분위기와 경쟁하는 분위기가 병존한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너지를 유발할 수 있는가? 이러한 분위기,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하는지 그 원자화된 개인과 그 분위기 속에서 시너지가 유발될 수 있었고 제 친구들이 이제 신한 베리타스 종합반 프로그램을 함께 하면서 친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국제통상직 수석 합격한 친구도 있고 그 국립외교원에 한 대여섯 명 정도 같이 합격했기 때문에 시너지를 유발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비 수험생들을 위한 조언을 몇 가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학습을 임하는 위험 기피적인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불확실성이라는 게 나중에 경제학을 공부하시다 보면 배우시겠지만 우리 개인들은 다 위험 기피적인데 그 부분은 좀 넘어가고 위험 기피적이라는 게 결국은 모든 부분을 좀 폭넓게 공부해라. 빠뜨리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 계륵이라고 여겨지는 부분도 우걱우걱 씹어먹어라라는 것입니다. 옆에 효율적이지 않은 공부하기라고 적어놨는데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효율성을 정의할 때 최소한의 노력을 투입해서 최대한의 성과를 얻겠다라는 것으로 정의하곤 하는데 수험가 입장에서 이건 틀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투입해서 최대한의 성과를 얻겠다는 마음가짐이야말로 수험생으로서 올바른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효율적이지 않은 조금 우직한 좀 우둔한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지식을 인출하는 공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고시는 답안을 써내려가는 시험이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이 지식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점수를 따낼 수 없습니다. 내가 이거를 표현해내야 점수를 따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주 표현하고 자주 피드백 받는 것이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를 전회차 응시하는 것이 표현을 위한, 인출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같이 하는 그 공부 메이트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주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표출해보고 이건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저렇게 표현하는 게 나아. 피드백도 받아보고 저는 밥 먹으면서 약간 경제학적인 농담도 많이 하고 막 이래서 되게 좀 친구들이 약간 좀 그만 좀 해라 막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약간 자주 표현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수험생으로서의 멘탈 관리와 휴식에 대해서인데요. 단단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사실 모의고사를 보다 보면 성적이 좋게 나올 때도 있고 좋지 않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너무 내 자신에 대해서 엄격해지기보다는 가끔은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조금 수용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도 죄책감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속 가능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최상의 컨디션인데 저는 하루에 대략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는 자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공진단이라든지 홍삼이라든지 빠지지 않고 챙겨 먹었고 또 하루에 1만 보 이상은 걷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 순환, 1순환, 2순환에 한정되지만 이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정말 공부하지 않고 쉬는 그런 전략을 채택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그 본인을 너무 옥죄기보다는 좀 허용해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하는 게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들께 세 마디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수험생으로서의 불안이 수험생의 가장 큰 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불안함은 간절함을 만들고 간절함은 공부에 몰입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되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시 공부는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합격하기까지 부모님의 도움이 있었고 학원에 적재적소에 주어진 지침이 있었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합격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인지 결코 저 혼자만의 성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발표의 주제로 삼았던 바와 같이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한 저의 발표지만 끝까지 집중력을 가지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